우리나라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2년 겁니다. 통계청에서 낸 건데요. 연금에 1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공적연금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특수직역에는 또 공무원, 군인, 사학, 우정 그런 것이 있고요. 이게 공적. 그 다음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11가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 65세 이상들을 통계청에서 쫙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연금 월 얼마일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평균 연봉은 6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하는 2022년 기준으로서 818만 명, 약 수령 비율은 90% 정도입니다. 그리고 86만 정도는 수령을 안 합니다. 그야 이제 아주 부자거나 뭐 다른 차원이겠는데 818명의 그 연금 수령자 퇴직해서 뭐 어떤 연금까지 11개, 2개 이상 받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다 평균을 내보니까 1인당 65만원입니다. 여러분들 평균에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저는 그때 노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작년 말에 노인에 들어갔으니까 노인은 아니었지만 그 이전부터도 받기는 했는데 연금을 평균에 못 미칩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평균 인간 홍길동처럼 사는 것도 이 연금만 보아도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총이죠. 이건 총 연금 받는 사람들의 평균을 내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럼 얼마나 됐을까 하고 평균을 보니까 국민연금 평균은 41만입니다. 약 41만 3천.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다가 기초연금 이렇게 보태면 평균을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국민연금도 그러니까 평균이 돼야 되고 거기에 기초연금이 지금 32만원이던가요? 그런데 이거 역시 합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까지 평균 올라가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공무원연금을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그리고 추납이라고 해가지고 미납한 것을 한꺼번에 내면은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그것도 제가 한 2, 3년 너무 힘들어서 하고 날 때 못 낸 적이 있어가지고 추납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역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배우자로 둔 사람은 혜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혜택을 또 못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그 다른 때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다가 또 그럴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국민연금은 41만원 정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다. 그럼 누가 그렇게 많이 받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특수직역연금이다. 자,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은 65세 이상이 얼마를 받느냐? 252만 3천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사립학교 교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군인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이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도 뭐 이제 노인은 아닌데 30한 5년 했던가요, 교직에. 아무튼 그 연금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책정된 연금 수급 그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규칙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받는 거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피보험자가 안 되죠. 우리도 그 큰아들한테 이렇게 있다가 작년부터 바뀌었던가요?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피보험자가 안 돼가지고 따로 내야 합니다. 그렇게 보험료를 따로 내야 되고 또 세금도 따로 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연금 수령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제 아내 밑으로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등을 포함한 특수직역 연금은 평균 252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평균보다도 뭐 6배가 넘나요? 64, 24. 예, 6배가 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공무원연금이 너무 많으니까 국민연금하고 합하자. 또 군인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적자를 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그나마 박근혜는 했는데 문재인은 그런 거 할 생각도 안 했죠. 지금 야당들 돈은 어디서 계속 뭐 받아내려고 하고 계속해서 국민한테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찌 보면 그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지속적인 측면 그리고 후세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 저런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제도를 개혁하는 거. 제도 개혁은커녕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다음 그 정권을 잡는 사람이라든가 다음에 일하는 사람이 일하기 쉽게라도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하는 것은 빚 늘린 거 빼놓고는 그런 쪽은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더욱더 개혁하기 어렵게 됐죠. 저도 공무원연금 뭐 그 특수직역 이 연금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박정희 그 만렙에 설립이 됐던 거예요. 그때 평균 연령이 뭐 정말 60세나 됐을라나요? 지금 85세, 25년이나 어찌 보면 이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 3, 40년 전 그 제도를 지금까지 그대로 끌고 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박근혜도 참 의식은 있었는데 역시 아버지에 못 미치는 그런 능력 때문에 또 그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뜻을 못 펴고 문재인 거쳐서 지금은 윤석열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특수직역 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1등에서 100등까지 있는데 50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걸 이걸 중위수급자 그럽니다. 중위수급자는 이 국민연금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중위수급자는 역시 41만입니다. 41만 9천. 그러니까 42만 원이 조금 안 되죠. 중위수급자. 자, 연금 받는 사람들을 65세 이상 쭉 한 줄로 세웠을 때 818만이나 해당되는 사람, 그 중간에 해당되는 407만 정도 되는가요? 그 사람이 받는 수령액은, 그러니까 이 특수직액은 적습니다. 여기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400만이 넘던가요? 특수직액은 53만인가? 적죠. 공무원 퇴직자는 지금. 그런데 중간으로 세울 때는 이 사람들이 평균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6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 즉 60%가 5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그 다음에 중간 이거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만일 이런저런 전부 다 합쳐가지고 연금을 41만 9천 원, 즉 42만 원 이상 받는다면 나는 중간 넘어가는구나. 우리 수령자 중에서는 우리 그 어머니가 그럴 것 같으네요. 어머니가 연금을 들어가지고 다행히 적금 나오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 합치면 42만 원 넘을 것 같습니다. 장인장모는 연금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만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주 인천 가까운 데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연금이 이거 용돈 아니냐. 그리고 국민연금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합쳐도 특수직역에 해당되는 사람 빼놓고는 용돈 연금이 아니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드는데 그 하나당 생활하려면은 어느 정도 드는데 그러냐. 이거 역시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중고령자가 1인 기준으로 볼 때 최소 생활비가 124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최소 생활비. 최소 생활비가 124만 3천인데 약 124만 원. 그러니까 그 평균에서 60만 원 안팎 미달이죠.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잖아요. 자, 이걸 채우는 것이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서 말할 때 최소 노후 생활비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60만 원에 달려있다니까요. 참 어찌 보면은 뭐 부자들은 최소 생활비가 300, 500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평균에 한 60만 원만 더해도
그런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부족분을 보충할 방법이, 이걸 어찌 보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노후가 생각보다 길다고요. 지금 80대 내가 이렇게 살 줄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살 줄 알았으면 더 저축하고 자녀들한테는 좀 덜 투자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이자라든가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을 만들었을 텐데 여러 가지 고민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70세까지 살면, 80세까지 살면, 근데 80대 중반 넘어 90대 넘어가, 그러니 벌어놓은 건 없는데 이 연금 나올 건 없고, 아주 생각보다 오래 살고, 생각보다 돈은 많이 들고, 생각보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돈은 적고 생각보다 빚은 또 많다고요, 대개는. 그런데 또 말할 것도 없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은 생각보다 용돈을 안 줘요. 어찌 보면 자녀들도 힘듭니다. 오죽하면은 그 이전소득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공적 이전소득이 아마 사적 이전소득, 사적으로 누가 준다든가, 사적으로 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친인척과 자녀죠. 그것보다 많다고 할 정도로 국가에서 주는 공적 이전 소득이 기초연금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연금만 해도 32만 원인데 자녀들한테나 사적으로 받는 이전 소득이 32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찌 보면 효자는 셈인 거예요. 그런데 60만 원을 어떻게 채우냐고요.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든 채우면 좀 인간답게 살고,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살려면 굉장히 힘들죠. 살기는 살아야 되죠. 농촌에서 살 수 있겠지만 서울 강남에서는 어림도 없고, 서울에서도 힘들겠죠. 방세다, 다른 그 식비다, 하여간 의식주 전체가 비싸니까 서울은. 시골에서는 어머니만 봐도 뭐 농사도 짓고 또 이 자급자족 하는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 드는 것도 좀 도시보다는 적고요. 그래서 도시, 이렇게 중소도시, 저 같은 전주만 해도 시골보다는 20, 30만 원 더 들여야 되고, 서울은 또 이 중소도시보다도 더 4, 50만 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부족분을 채운다는 거,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1인 어떤 그 생활비라는 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래 그 뭐랄까 일하는 거, 노동을 연장하는 거, 그래서 기술을 배운다든가 전문성, 취미와 직업, 이런 어떤 그 활동을 통해서 지금 뭐 저만 해도 66세, 내일 모레면 66세인데 건강하면, 이렇게 유튜브도 잘하면 자기 뭐랄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용돈도 벌 수 있고 그러잖아요. 아직 저는 용돈 버는 단계까지 아닙니다. 제가 책을 써서 4권을 썼는데 한 권은 뭐 몇천 권 팔리고 한 권은 또 기백 권 팔리고 뭐 그러는데 가끔 용돈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 자금줄을 마련하라 그런 이야기죠. 소득원을 마련하라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반환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전액 자녀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갚으면 더욱더 좋고, 그자는 정말 효자죠. 그러면 부모가 대줬으면, 아니면 우리처럼 한 사람이 공무원 그 연금에서 대출해가지고 등록해줬으면 적어도 절반이라도 갚아라. 우리는 큰아들은 그랬고 둘째 아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취업했으니까 반환 청구를 할 겁니다. 등록금의 반액이라도. 이게 좀 뭐 자녀한테 돈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자녀에게 또 압박감을 주는 것이 자녀가 진로를 펴고 또 뭔가 그 취업 초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가족이 상생하는데 부모들의 형편을, 경제적 형편을 특히 이해하는데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독려할 수도 있죠. 자, 내가 취업을 해야 내가 등록했던 그 등록금의 절반을 부모한테 돌려드리지. 그래서 요즘 취업하지 않고 집에서 쉬었음, 그게 20대 30대가 아니라 40대 50대까지, 아니 평생, 그리고 부모에게 있는 집안화, 그마저도 부모가 주택연금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그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마저도 막아가지고 마치 그것을 자기 것처럼 하는 그런 자녀 어렵잖아요, 같이 살기. 그런 자녀한테 집 물려줘야 뭐 몇 억짜리, 전주 같으면 뭐 3, 4억짜리, 서울 같으면 뭐 10억짜리, 그거 물려줘야 10억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소비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돈 벌기는 1억 버는 것도 어렵지만 쓰는 것은 10억 쓰는 것도 그거 하루아침에도 쓸 수 있고 하루아침에도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 1억을 못 버는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취업해야 된다 하는 의지를 주고 자립을 촉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어찌 보면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자립입니다. 개인 자립, 개인 독립. 그 다음에 어떤 검소한 생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편이 이랬구나. 그리고 검소한 어떤 결혼. 그 다음에 육아. 우리나라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수돗물부터 시작해가지고 OECD 평균 수돗물 그냥 마시는 데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뭐 생수나 정수기 아니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3만 불 안팎되는 이 개인 소득에 비해서 사는 것은 저 6만 불인 미국 사람 못지않게 삽니다. 물론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 의식주, 자녀 교육 어마어마하게 이 과비용, 고비용, 저소득 비용이랄까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에서 시작해서 국가부채까지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검소, 근면 말로 됩니까? 경제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경제에는 민감합니다. 자, 사고는 서구식으로 하는데 행동은 서구식으로 안 해요. 그러면 서구식 의식을 실천하라고 너 서구는 대학 다닌 거 자기가 벌어서 갚는다. 그러다 보니까 40대 후반까지도 50대까지도 그걸 갚는 수가 있다. 사립학교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어때요? 어떻게까지 대학원까지 결혼해서까지 손자까지 그래서 무슨 뭐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되고 어머니가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뭐 돈 잘 벌어야 되고 자녀 교육 몇 가지 요소 웃기는 이야기죠. 바뀌어야 되죠. 왜 안 좋은 것은 서구식으로 행동하면서 서구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독립의식 자립의식은 안 따라하냐고요. 근데 자녀에게 경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러니 같이 살자.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투명하게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돈을 못 벌었냐? 나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었는데 왜 아버지는 재벌이 못했냐? 그래, 그럼 나는 전국 수석이 되기를 바랐는데 왜 그러면 전국 수석을 못했냐? 나는 전국 수석하는 자녀의 아빠가 되기를 바랐는데 의사의 아빠가 되기를 바랐는데 왜 너 못했냐? 그렇게 따지면 상극이죠, 상극. 따지기로 말하면서 따질 것 많죠. 그 다음에 상속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신호를 주면 자녀에게 좋은 어떤 그 지침이 됩니다. 상속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3억짜리 집 사는데 1억 보태주면 좋죠. 좋을 수는 있지만 그 1억 때문에 뭐 2, 3년 늦고 4, 5년 늦어지는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인생이 또 적절하게 결핍을 절감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못 도와줘서 그런 한인 사람들 많습니다. 7, 80대.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담 안 주려고 하죠. 내가 자녀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자녀에게 부담 안 줘야 되지 하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게 70대, 80대에 가능합니까? 쉽지 않죠. 30대, 40대도 인생을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나 이게 농지 같은 거 있으면 이걸 연금화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간다. 왜 내가 번 돈을, 내가 산 집을, 내가 산 이 땅을 왜 너희들이 넘봐? 이건 난 안 줘. 너희들은 안 주고 차라리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의미 있는 곳에다 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이따가 뭐 몇천만 원, 몇억 줄지라도 자녀들의 자세가 달라지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의존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부부 공무원인 사람이라든가 이게 잘 키운 사람 중에 어떤 자녀는 굉장히 의존적으로 키워가지고 어이구 부모님 이제 저건 내 건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뭐 취업에 별 의사도 없고 취업도 여기 갔다. 조금 더 마음에 안 들면 상사하고 어쩌다. 그리고 뭐 일이 어쩐다. 그리고 뭐 내가 뭐 좋아하는 일이 아니네 어쩌네 저쩌네. 핑계는 많은데 사실은 자기가 적응을 못하면서 그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간다는 것을 이 신호를 주는 거, 경고를 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뭐 소비를 또 축소해야 되죠. 인간관계도 조정하고 취미 등도 조정하고 노후의 평균 인생이라도 살려면 사실은 국가에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립하려면 이 노후의 생활자금이 대부분은 연금이니까 이 연금을 평균은 해야 되거든요. 참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평균을 못 미쳐요. 제 국민연금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안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뭐 평균 하면은 뭐 훨씬 넘어가긴 하지만 아무튼 제 독단적으로 어찌 보면 개인 독립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도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평균 인생 아니 상위 인생을 누리려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큰 자녀하고는 어떻게 경제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 2022년 연금 통계가 나왔는데 그것과 여러분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 견주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아이디어 이걸 한번 힌트를 얻는 차원에서 적용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